안녕하세요 친구들. 6학년 2학기 수학 8번째 수업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선생님이 함께 공부할 내용은 5단원 원의 넓이입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 새로운 용어 한 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하면 원은 여러분들 이전 학년에서 배웠고요. 원주와 원주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뒤에 율이라는 말 있죠? 율. 자, 우리 6학년 와서 무슨 율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비율 할 때 그 율을 말합니다. 그럼 원주율이란 거는 결국 무슨 비율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들이 배우는 여러 가지 비율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 원주와 지름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원주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슬기와 지혜가 놀이동산에서 대관람차를 보았습니다. 원의 둘레를 알아봅시다 했는데 여러분 놀이공원에서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는 관람차 타본 적 있나요? 선생님은 경주에서도 타본 적이 있고요. 대구에서도 타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어디서 이런 것들을 타본 적이 있는지 또는 둥글게 돌아가는 놀이기구를 타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요 끝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이 끝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한 바퀴를 삥 돌면 얼마나 움직인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직선일 때는 이렇게 곧은 직선일 때는 길이를 어떻게 재나요? 자나? 줄자를 가지고 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자를 대고 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궁금해. 어떻게 이 길이를 잴 수 있을까? 라고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었대요. 자, 그럼 볼게요. 대관람차의 지름과 둘레를 살펴보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원에서 지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원에서의 지름. 자, 먼저 여기 원의 가운데에 찍혀 있는 중심이 되는 점을 우리는 원의 중심이라고 해요. 원의 중심. 그리고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한 점, 그리고 이 점을 곧은 직선으로 이은 이 선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이 선을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의 선이 더 있어요. 자, 여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맞은편에 한 점이 있는데 이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쭉 이었는데 이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이 길다란 직선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지름이라고 해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웁니다. 자,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자, 원에서 원 위에 두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선을 쭉 이었는데 이 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면 지름. 반지름은 사실 지름을 반으로 자르면 반지름이 돼요. 그래서 반지름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은 원의 중심인데 문제를 볼게요. 대관람차의 지름과 둘레를 살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보면 원이 여러 개가 있어요. 다시 자세하게 볼게요.
첫 번째 원 보입니까? 첫 번째 원 선생님이 간략하게 그리고 있어요. 자, 이 원의 지름은 이 두 점 사이가 이렇게 이어진 거겠죠? 자, 첫 번째 원의 지름과 둘레가 이렇고요. 두 번째 원을 볼게요. 두 번째 원은 첫 번째 원보다 둘레가 조금 더 길죠? 조금 더 긴 거리를 이동했어요. 자, 여기에 있는 또 다른 지름 그어볼까요? 자, 지름을 그어보니까 지름도 조금 커졌네요. 자, 마지막 바깥쪽에 있는 둘레를 보니까 바깥쪽에 있는 둘레도 이전에 있던 것보다 둘레도 커졌죠. 그리고 지름도 선생님이 연결을 해볼게요. 잘 보이도록 조금만 굵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니까 지름도 또 길어졌어요. 그러면 대관람차에서 볼 수 있는 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했어요. 자, 일단 지름과 둘레의 관계부터 볼게요. 자, 지름이 커질수록 둘레도 어떻게 되나요? 둘레도 커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관람차 모양에서 볼 수도 있었고요. 자, 이 대관람차의 모습을 쭉 봤더니 원들의 공통점은 같은 점이란 뜻이에요.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공통점은 모양이 같다. 모두 모양이 원이라는 모양이 되어 있죠.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차이점. 자, 선생님 아래쪽에 쓰면 글씨가 잘 안 써져서 위쪽에다 쓸게요. 차이점은 모양은 같지만 크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의 지름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원의 지름. 3학년 때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원의 지름은 무엇인가요? 하면 많은 친구들이 필통에서 꺼내는 물건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를 꺼냅니다. 직선은 우리가 자를 딱 대어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원의 지름은 우리가 자를 대보고 아니면 길이를 대는 어떤 도구를 대고 재보면 되는 거죠. 조금 자로 안 되면 줄자로 잴 수 있고요. 그래서 원의 지름은 직선이라서 자, 직선이라서 자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재어줄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직선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한 말은 선분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곧다라는 의미를 쓰기 위해서 선생님이 편하게 직선이라고 일단은 썼습니다. 자, 원의 지름은 일단 원위의 두 점을 딱 정하고요. 가운데를 지나는 한 선을 긋고 나면 이 선의 길이만 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재면 되는데 문제는 원의 지름이 길어지면 원의 둘레는 어떻게 될까요? 했을 때 아까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었죠? 지름이 길어지면 원의 둘레도 길어진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만큼 어떠한 정도로 길어지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일단 우리 원의 둘레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내용을 약속해 봅시다.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주자는 둘레라는 뜻이에요. 둘레. 우리 세계일주란 말 들어봤나요? 세계일주. 전 세계를 한 바퀴 빙 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쓰는 주자랑 원주할 때 주자랑 똑같아요. 왜 세계일주라는 말을 쓰냐면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래서 지구 한 바퀴를 돌게 되면 당연히 둘레,
일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세계일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주율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원조각과 종이자를 이용해서 원주는 지름의 몇 배인지를 알아봅시다 했습니다. 지름의 몇 배. 자, 일단은 원주는 지름의 몇 배니까 식으로 나타내면 지름 곱하기 네모 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선생님은 여기 있는 이 문장을 그대로 적었어요. 그대로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cm는 자로 잴 수 있죠. 그리고 이 둘레를 쭉 재봤더니 약 거의 12.5cm 정도로 표시가 되네요. 지름이 4cm일 때는 12.5cm가 나오고요. 자, 지름이 6cm인 원을 했더니 18.8cm가 나와요. 지름이 8cm가 되면 원주는 25.1cm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이것은 교과서에는 여러분들 아무 숫자가 적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재어보고 실험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한번 여러분들이 체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어떻게 원주율을 구하는지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원주가 12.5가 나왔고 지름이 4가 나왔는데 원주에다 지름을 나누어 보래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선생님 위에 있는 식을 볼게요. 자, 원주는 지름의 몇 배인지를 알고 싶은데, 이 몇 배인지를 알려면 이 네모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럼 이 네모를 구하려고 하니, 자,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두 개밖에 없죠. 자, 원주가 있는데, 자, 곱하기 지름이죠. 그러면 이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나누기 지름을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네모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 나누기 지름을 여기다 써준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몇 배인지 네모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네모는 특이하게도 반올림을 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하네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12.5를 4로 나누어 보면 10의 자리에는 숫자를 쓸 수가 없네요. 자, 1의 자리에는 4, 3, 12를 쓰고, 자, 이제부터는 소수점이 찍혀 있으니까 그대로 소수점을 찍을게요. 자,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는 5라는 숫자가 있네요. 자, 5. 자, 4, 1은 4.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1이 남네요. 자, 그 다음 자리를 볼게요. 자, 0을 써주고 4 곱하기 2는 8. 자, 아래 공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8 적긴 적었는데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 선생님은 여기까지 구해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잖아요. 그럼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니까 둘째 자리의 숫자를 보면 숫자가 2죠. 자, 여러분 반올림 기억하나요? 우리가 쓰는 숫자는 모두 몇 개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10개가 있습니다. 0, 1, 2, 3, 4, 5, 6, 7, 8, 9. 이 10개의 숫자 중에 작은 쪽에 속하면 버리고, 높은 쪽에 속하면 올려주고, 반만 올려준다고 해서 반올림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2라는 숫자를 보니까 작은 쪽에 속하는 숫자예요. 그러면 올려주지 않고 이것은 그냥 버려주면 됩니다. 그럼 소수 첫째 자리까지의 숫자는 3.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뒤에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18.8 원주고요. 원주에서 지름을 나누어라고 했죠. 18.8 나누기 6을 했더니 자, 6, 3, 18. 자, 소수점이 찍혔네요. 3점 찍히고요. 자, 소수 첫 번째 자리 숫자 8이기 때문에 6, 1은 6 해서 나머지가 2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 자리 볼게요. 소수 두 번째 자리 20을 해결해 볼게요. 6, 3, 18. 그러면 나머지가 또 2가 나왔네요.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도 보니까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죠. 3.13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자, 이 3도 보니까 높은 쪽의 숫자인가요? 낮은 쪽의 숫자인가요? 자, 여기 3이 여기 있죠? 낮은 쪽의 숫자이니까 이 숫자도 버리도록 할게요. 해서 여기도 값이 3.1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 뭔가 규칙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자, 여기에 있는 25.1 나누기 8을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해서 아마 3.1이 나오면 맞게 계산을 한 거일 거예요. 그러면 아까 결과값이 3.1이라는 값이 전부 나온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원주와 지름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원주에다 지름을 나누었더니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자, 원주 나누기 지름을 하면 약 3.1이 나옵니다. 자, 원주도 다르고 지름도 다르고 원주도 다르고 지름도 다른데 신기하게도 나누기만 하면 모두 3.1점 얼마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주는 지름의 약 몇 배인가요? 그렇죠. 여기서는 3.1배, 약 3.1배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규칙이 발견됐어요. 수학은 규칙을 발견해서 그것을 적용을 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으면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접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연수는 시계의 원주와 지름을 재어보았다고 하네요. 원주는 94.25가 되고요. 지름은 30cm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역시 원주 나누기 지름을 하는데 반올림해서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숫자가 점점 복잡해지죠.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 무엇을 활용을 하냐 하면 자, 교과서에 보면 여러분들 계산기 표시가 되어 있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계산기 모양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자, 계산기 모양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계산기를 쓰세요 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 계산기가 없는 친구들은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기의 도움을 받아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주 나누기 지름 같은 경우에는 자, 선생님은 지금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94 나누기 25 계산기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죠. 하지만 해볼게요. 자, 30 곱하기 3을 하면 90 해서 4, 2, 5 이렇게 쓰고요. 자, 소수점은 똑같이 맞춰줄게요. 자, 선생님은 여기에 이거는 아직 쓰지 말까요? 자, 42는 3이 몇 개 들어갈까요? 한 개가 들어가면 30. 자, 125.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되냐 하면 4를 넣으면 120이 되어요. 그 다음에 역시나 떨어지지 않고 5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1 나오고 그
그 다음 숫자가 나오겠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쭉 썼는데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네요. 계속 왠지 숫자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반올림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일단 딱 보고요. 그 다음 숫자를 보면 4가 있죠. 자, 4는 높은 자리 숫자인가요? 낮은 자리 숫자인가요? 헷갈리면 적어둬도 괜찮습니다. 0, 1, 2, 3, 4. 선생님도 학교에서 문제를 풀 때 계속 적어두고 풀고 있어요. 자, 4니까 이건 작은 쪽에 속하네요. 그러면 없애고 3.1이라고 쓰고요. 이번에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하네요. 그럼 둘째 자리까지 3.14를 보고 그 다음 자리 숫자를 보니까 1이 있네요. 아, 그럼 1은 반올림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얘도 버려주고 우리는 그대로 3.14라는 숫자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근데 원주율을 정확하게 쓰면 좋을 텐데 어림에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바로 계속 나눠도 끝이 나지 않게 계속 나눗셈이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주율을 어림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리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진짠가 싶어서 과학자, 수학자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자, 원주율을 구해봐. 탁 계산 입력식을 했는데 세상에 소수점 아래에도 숫자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게 100만짜리, 1000만짜리, 억. 아무리 나눠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원주율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기 때문에 우리는 반올림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원 모양이 있는 여러 가지 악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탬버린도 원이고 소고도 원이고 북도 원이죠. 자, 원주 나누기 지름을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원주 나누기 지름 식으로 세우면 62.8 나누기 20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계산은 여러분들 계산기를 활용해서 한번 직접 입력을 해보세요. 하고 각각이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교재에 한번 적어두길 바랍니다. 아마 예상하기로는 우리가 방금 봤던 익숙한 숫자들이 나올 거예요. 자, 선생님은 여기서 이렇게 식만 적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CD 알고 있나요? CD?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들 USB라든지 컴퓨터에 어떤 데이터, 정보를 옮기기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우리 손가락만한 작은 부품을 썼는데 옛날에는 둥글게 생긴 CD라는 것을 이용을 했어요. 근데 CD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에 도넛처럼 뻥 뚫려 있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 작은 원이 있고 큰 원이 한 개 있겠죠? 그래서 CD에 있는 원 중에 작은 원, 큰 원은 이 모양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봤더니 작은 원의 원주는 4.7cm, 지름은 1.5cm가 나왔다라고 했어요. 큰 원은 요 바깥쪽에 있는 큰 원은 37.7cm, 지름은 12cm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원주 나누기 지름을 해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지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계산기로 풀어보세요. 계산기로 풀어서 자, 반올림에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어떤 값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직접 넣어보도록 합니다. 자, 직접 넣어보면 우리가 또 익숙한 어떤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선생님은 결과만 볼게요. 원주는 지름의 약 몇 배인가요? 라고 했죠. 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아마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계산기를 눌렀다면 3.14배가 나올 거예요. 약 3.14배가 되겠죠? 원주 나누기 지름을 했더니 앞에 원주랑 지름의 숫자는 전부 다른데 나누기를 했더니 모두 3.14 15 뭐 이렇게 가는 숫자가 나오더라.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3.14 이런 숫자가 자꾸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을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걸 볼게요. 무엇에 대한 무엇. 자, 이건 우리가 어디에 나왔던 표현이냐면 B에서 나왔던 표현이에요. 무엇에 대한이 기준량이 되고요. 기준량.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비교하는 양이었죠. 자,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그냥 이런 게 있었어 정도만 해도 돼요. 그럼 이것을 B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자, 아래쪽에 적어줄게요. 원주 대 원의 지름으로 우리가 B를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이 B는 우리가 비율이라고 하는 분수로도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자, 분수를 나타낼 때 뒤에 나온 것이 기준이었죠. 그러면 원의 지름분의 원주 이렇게 우리가 비율을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는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온대요. 3.14 여기 보면 3.14, 15, 92 뭐 이렇게 쭉 나가죠. 숫자가 3.14 얼마 나가는데 자, 이 숫자는 지름이 다르거나 원주가 다르더라도 항상 숫자가 일정해요. 자, 이렇게 항상 숫자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에서 쓰이는 비율은 항상 이 숫자구나 해서 따로 이름을 붙였어요. 바로 뭐냐면 원에서 쓰이는 비율 줄여서 원주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인데 분수로 나타내면 지름분의 원주가 되고요. 아래쪽에 B를 나타낼 때 쓰는 것과 어때요? 똑같죠? 자, 예전에 배웠던 B에서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원주율은 소수로 나타내면 끝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3으로 쓸 수도 있고요. 3.1로 쓸 수도 있고요. 3.14로 쓸 수도 있어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편한 대로 쓰면 됩니다. 그렇다면 원주율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원주와 지름 중에 한 개의 값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다른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지름을 알 때 원주는 어떻게 구하면 될지 말해보세요 라고 했죠.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원주에서 원주 나누기 지름을 했더니 원주율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지름을 알고 있대요. 지름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원주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원주잖아요. 원주는 자, 나누기 지름입니다.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름 곱하기 원주율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지름을 알 때 원주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지름에 곱하기 원주율을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름을 할 때 원주를 구하는 식도 선생님이 위에 쓴 식과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회전목마가 쭉 돌고 있는데요. 원의 지름은 우리가 자를 재서 재면 돼요. 근데 원주는 어떻게 구할까요? 했을 때 가원 볼게요. 가원은 지름이 5m이고
나원은 10m라고 하네요. 자, 다원은 지름을 보니까 20m네요. 자, 그러면 이 원주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기 보니 원주율이 3.14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5에서 3.14를 곱하고 그러면 원주가 나오고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3.14를 곱하면 원주가 나오겠죠? 다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결과값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고 선생님은 나 값만 해볼게요. 3.14에서 10을 곱했어요. 그러면 값은 31.4m가 된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우리 이번 시간에는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원의 원주와 지름이 만들어낸 비율, 줄여서 원주율이라고 하고요. 원주율은 숫자가 계속 길게 나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3, 3.1, 3.14 등으로 어림해서 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수학 공부 원주율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원주율은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모든 물건, 원이 들어가는 물건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원주율을 활용해서 물건을 만들 때 계산값을 입력을 할 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배운 원주율이라는 것들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하고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겠다 마음가짐 가질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